그러니까 아마 좀 공을 이미 넘겨놓고 청와대의 입장을 조금 즐기고 있는 모습이 사실 좀 눈에 보이고요.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오늘 그 압수수색은 청와대에 압수수색하려고 20명을 보냈지만 20명을 보낸 거는 약간의 눈속임수 비슷한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공정위와 금융위원회에 보낸 그 압수수색 동시 수색한 거. 그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동격수했다. 네. 이쪽에서 하면서 실제 오늘 했던 것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 이건 정말 느닷없는 거였었는데. 그렇죠. 그쪽 라인이, 정보 라인이 있지만 이거 들어갈 거라고 몰랐었죠? 그렇죠. 사실 공정위 입장에서는 특히 오늘 같은 날은 그 위원장도 없고 부위원장도 없는 날이거든요. 저는 근데 알았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어쨌든 그래서 공정위 입장에서는 본인들에게까지 압수수색이 될 줄은 몰랐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필요한 자료를 다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들어갔어요? 예. 오호. 근데 공정이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그때 가장 문제됐던 게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의 합병 관련해가지고 그 순환 출자 고리를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한 게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삼성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반대 의견을 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환 출자 가이드라인을 냈어요. 그래서 삼성 SDI가 이제 조금 문제에 있어서 본인들이 좀 손해를 봤다라고 한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금융위원회인가요? 공정위에서.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중간금융지주회사 지금 입법이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삼성생명을 매개로 해가지고 이제 뭔가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삼성에 대한 특혜다라고 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정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18대 국회 때부터 이미 계속해서 나온 입법 추진은 아니었기 때문에 삼성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정위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청와대가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와 관련해서 어떠한 식으로 외압을 행사해서 삼성에게 뭔가 특혜를 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를 확인하려는 입장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 두 가지에 있어서는 공정위는 아니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떳떳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자료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금융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금융이든 이제 마찬가지로 그 뭐 제일모직하고 삼성 간의 합병 비율 관련해서 이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었었고요.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회사가 상장하면서 또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혜택 준 게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는 게 하나의 입장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는 그 하나은행의 그 본부장이죠. 이상하 하나은행 본부장. 이번에 그 유재경 미얀마 대사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프랑크푸르트에 있었던요. 독일에 있던. 그분을 통해서 혹은 그 사람의 승진을 청와대가 3번이나 청탁하면서 금융위를 그 압박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하겠다라는 게 또 입장이었거든요. 어쨌든 관련된 필요한 자료들은 모두 확보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일단 기재부나 그 재경부 이런 데 얘기가 나오면 어려워져요. 뭐 숫자를 좀 알아야 되고 또 괜히 그 재경부나 이런 경제 사이드의 전문가들은 프라이드가 강하거든요. 당신들이 아무리 그래도 뭐 숫자 제대로 알겠어? 이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나오면 이게 보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뭐지 도대체? 이런 답답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연 이게 지금 뭐 중간 금융주주회사, 뭐 순환출자 이런 거 얘기하면 틀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복잡하다고. 특검이 근데 이거를 딱 노리고 들어갔어요. 실제로 뭔가 근거를 찾으려고 그런 걸까요? 아니면 여기도 삼성을 압박하기 위한 변죽을 올리는 걸까요? 일단 뭐 삼성의 이 지난번에 이재용 부회장 이 구속영장 실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금융위가 저는 좀 눈길을 끌었어요. 금융위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삼성에 대한 자금 흐름뿐만이 아니고요. 이 최순실 씨의 ODA 개인 이권 개인 문제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얀마 대사를 갖다가 최순실 씨가 추천해서 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이건 인사권과 관련된 문제예요. 즉 국정농단의 핵심 중에 하나고요. 또 외교 문제. 그다음에 이 최 씨의 이 ODA 이권 개인 문제가 즉 우리가 후진국을 개발하는 데 쓰이는 돈이 ODA거든요. 그렇죠. 국가 국민의 세금으로 쓰인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사적 이득으로 취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대사도 뒤에서 마음대로 선임을 해. 그리고 거기에 이권 개입까지 해줘. 이거를 대통령이 다 해줬다. 이거는 탄핵에 사실 이 미얀마 대사 문제라든지 ODA 문제는 사실 그 전까지 이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일인데 느닷없이 나온 거예요. 특검에서 느닷없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신봤다 그랬어요. 이 부분에 그 어떤 근거 자료가 공정위에서 관련된 자료가 나온다라면 금융의 공정위요.
공정이죠. 공정이. 네, 금융위에서. 금융위. 금융위에서 이런 자금 흐름, 외환의 흐름이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권 개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이 소위 그 이익을 공유했다. 예.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럼 이제 어제 이거는 알선수재라고, 그 다음에 네. 알선수재 미수가 아니라 기수라고 그 판명이 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포괄적인 그런 국정농단의 근거로 활용될, 그러니까 다양한 다목적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특검에서 새롭게 발굴해낸 예. 그런 아이템이다. 그래서 상당히 여기서 나올 증거가 주목된다고 봅니다. 왜 알선수재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미얀마 ODA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그 코리아 그 K타운 프로젝트에 예, 참여하겠다고 K타운 했던 기업 중에 M사라고 있는데 예. 그 M사의 주식 20% 정도를 최순실 씨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거는 뭐 다 근거가 나온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알선수재는 당연히 뭐 준다고 하지 않아도 요구만 해도 사실은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20%를 참, 그 주식을 20%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받은 것 자체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그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 회사하고 무언가 사업을 도모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항상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다 그 정보나 뭐 증거 같은 건 확보가 되었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여기 금융위하고 공정거래위 들어간 건 앞으로 어느 쪽으로 방향이 틀어질까요? 뭐 특별히 더 틀어지고 말고 할 상황은 아닌 것 어느 같아요. 쪽으로 계속 그 전진을 하고 갈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금융위가 사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가. 네, 왜냐하면 FIU라고 해서 그 금융위 산하에 있는 그 금융정보분석위원회가 있거든요. 예. 그 금융정보분석위원회로부터의 그 자료 같은 거를 들여다보면은 해외하고의 우리나라 그 법인 간의 그 자금 흐름이라든가 개인 간의 거래 이런 게 모두 다 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최순실 씨가 다른 사람들하고 은행 거래한 거 우리 1,000만 원만 넘어도 사실 거기 등록이 다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무수히 많은 자료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상식적이지 않은 미얀마 대사 임명에 임명. 대해서 예. 그것이 유재경 씨죠? 유재경 네. 대사죠? 미얀마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삼성 출신의 인사를 최순실 씨가 추천했다는 이유만으로 임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예. 보면. 그러면은 이것이 그냥 뭐 개인의 부탁으로 임명을 한 거냐. 예. 궁극적으로는 최순실 씨의 이익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복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뭐 진짜로 상당히 중요한 맥락이 있다고 그러니까요. 봅니다. 근데 예. 더 중요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관세청장. 고영태 씨한테 작년 2015년 12월에 최순실 씨가 관세청장 후보를 하나 물색해달라라고 얘기해가지고 예. 그 WK의 부장이었던 류상영 씨를 통해서 관세청 직원들과 의논해가지고 이 김대섭이라고 하는 전 대구세무서장을 추천했고요. 예. 그분이 인천관세청장으로 임명이 돼서 1년 동안 근무하다가 올해 1월에 그만뒀죠. 예. 본인이 사퇴를 내고 관세청이라고 하는 인천관세청이라고 하는 거는 매우 큰 조직이지 않습니까? 지금 최순실 서로들 갈라 그런지.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기본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거점 삼아서 국내에서 이득을 다 취한 다음에 예. 그 다음 프로젝트가 바로 해외 거점 해외 사업을 프로젝트. 마련해가지고 영구적이고 조직적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가려는 게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국내외적으로 빨아먹자. 그렇죠. 그러려면은 관세청이라든가 이런 곳하고의 연결이 참.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 거죠. 이게 누구 머리에서 나왔을까, 이게. 그런데 이제 그런 물론 팩트에 기인했다고 하면 하나하나 다 중요한 사안들이긴 한데요. 예. 근데 특검은 다들 아시겠지만 시간과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한시적 이제 25일밖에 안 남았어요. 한시적 조직체입니다. 근데 이 특검이 계속해서 일을 벌린다는 측면을 볼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한 두세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청와대 압수수색,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조사. 앞두고 있으면서 또 한편 사이드로 금융위 또 공정위를 뒤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예. 뭘 찾는 이건 이제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특검이 28일까지 시한인 조사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거를 위한 명분 쌓기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존의 특별수사본부에서도 이미 다 수사를 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좀 있고 지금 많이 새롭게 했다고요. 새롭게 예. 드러난 것들은 미얀마에 이제 유재경 대사를 임명할 때 입김을 작용했고 말씀하신 관세청 문제도 있긴 하지만 경제 관련된 공정위와 금융위를 건드린다는 것은 이 정권의 핵심 실세들이 금융위와 공정위에 상당한 입김을 행사했을 개연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수사가 향후 예상되는 부분은 친박 실세로까지 옮겨붙을 개연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최순실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인물이 절대자처럼 모든 사안을 다 망라해서 신박이 껴있을 것이다. 했을 가능성이 예. 좀 낮고요. 오히려 이거는 계속해서 청와대가 아닌 그 누군가의 조력자가 또 있었다 그런다면 그거는 지금 특권이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 하는 예.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아, 바로 얘기하자마자 한 박자 좀 쉬고 좀 디스를 하세요. 그러면. 네, 죄송합니다. 바로 그냥 시간과의 싸움을 하시네. 네, 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러냐면은, 요번에 그